안녕하세요. 야, 오늘은 엄청나게 아침에 비가 막 쫙쫙 내리다가 또 지금은 또 이렇게 조금 보슬비가 내리나요? 이거 완전 동남아 날씨 같아요.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서 한 1년 살았는데 이 스콜이라 그래가지고 비가 쫙 왔다가 도시가 깨끗해지고 비가 또 해가 뜨고 뭐 이러거든요.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식으로 가는 모양입니다. 오늘은 나를 살리는 숲으로 가자. 이 작가는 윤동혁이라는 분이세요.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사진을 잘 보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옛날에 여기 보니까 인간시대도 한 6년간 연출하셨고요. 그 후에 그 SBS 사랑의 징검다리 장애인 프로그램도 연출하셨고, 그래서 방송 대상을 굉장히 받으신 분이세요. 근데 아마 이제 방송을 하시면서 숲의 가치, 이 건강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지금은 이 책을 쓰신 데가 2004년 정도 됐는데, 그때는 그 횡성에다가 이제 통나무를 짓고 살고 계신 거로 되어 있어요. 횡성에 왜 갔냐고 그랬더니 고향은 아니고 강원도에서 가장 가까운 땅이 횡성이었대요. 그래서 지금 횡성에 살고 계시다 그러는데, 나는 이 책이 우리 책꽂이에 꽂혀 있는 이유를 몰랐어요. 제가 산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나한테 왜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 그 표지에 보니까 저하고 연관된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마 이분 윤동혁 저자는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첫째는 제가 87년도에 자전거로 한 6개월 정도 28,000km를 유럽 자전거로 여행하면서 88년도 장애자 올림픽 패럴림픽을 홍보한 적이 있었어요. 그 홍보 기사를 일간 스포츠에 한 2년간 큰 신문지 전면으로 해서 2년간 연재한 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윤동혁 PD가 그 일간 스포츠에 근무하셨더라고요. 두 번째 인연은 그 장애인 프로그램 사랑의 징검다리를 하셨는데, 저도 아마 그때 장애자 올림픽 홍보한 연이 돼서 그랬는지 사랑의 징검다리 프로그램 불암산편, 정상인들이 장애인과 같이 장애인과 똑같이 불편함을 못 수 있도록 온몸에 장치를 하고 불암산을 오르는 체험을 했는데, 그것도 아마 방송에서 무슨 상을 받으신 것 같아요. 아마 그때 내가 만나고 이 책을 선물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요즘에 이제 책을 새로 사기보다는 그동안에 있던 책 중에서 안 읽은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은 진짜 귀한 선물이 됐어요. 저는 요즘에 건강 때문에 숲을 자주 찾거든요. 매일 거의 매일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가면 주로 맨발로 걷고 이러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래야 될 이유들을 너무 자세히 써놓으셨어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 책이 절판이 돼서 아마 구매할 수가 없는데, 아마 그 중고 서적 같은 데 가시면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숲은 모든 생명체의 어머니이며 고향이다, 이런 말도 있으시고요. 우리 몸의 에너지 통로는 숲으로 뻥 뚫린다, 이렇게 돼 있고, 숲은 아픈 이가 오면 언제라도 받아들여 자연의 힘으로 치유해 준다. 저도 역마살이 많아서 전 세계를 돌아다녔어요. 살아보기도 하고 여행도 하고. 그래서 저는 역마살이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윤동혁 저자는 그 본인을 천고역마, 그러니까 하늘 아래 외롭고 죽을 때까지 다녀야 하는 팔자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재미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전 처음 알았는데, 아토피라는 말이 히라보로 고칠 수 없는 이란 뜻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아토피 그러면 그냥 약간 피부가 간지러운 소양증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 책의 사진을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화상으로 치면 가장 심각한 화상을 입은 얼굴, 몸 같은 그런 피부 형태를 갖고 계셨어요. 근데 또 더 중요한 건 간지러움에 잠을 잘 수가 없고, 그래서 보통 보면 다 손에다가 장갑을 끼고 잠을 재우더라고요. 근데 병원에서 치유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윤동혁 PD가 아마 취재하면서 하면서 일본에 있는 송사리 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숲속에 이제 통나무를 짓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치유하는 프로그램인가 봐요. 송사리라고 진 이유는, 물속 계곡 같은 데 가면 송사리 아시죠? 얼마나 빠른지. 송사리처럼 이렇게 팍팍 하면서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학교 이름을 아마 송사리 학교로 지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에 아이들은 아토피 피부를 이렇게 치유하고 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한 적이 많았는데 여기 사례를 보면 혹시 아토피 걸리신 자녀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그 집에 일단은 벽지하고 이 장판을 갈아야 된답니다. 그게 손 그 VOCs 휘발성 발암물질 이런 걸로 되어 있어서 하루 종일 생활 거기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갈기만 해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숲에 가서 우리가 옛날에는 풍욕 같은 것도 좋고 아니면 맨발로 자꾸 걸으면서 피부 호흡을 통해서 좋은 공기로 자기 몸을 치유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제가 피부로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특히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하다 보면 이제 활성산소가 몸에 많이 생기는데 걔가 전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세포막이나 이런 세포에 들어있는 그 전자들을 막 뺏어가면서 세포들을 망가뜨리죠. 그게 이제 질병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숲에 가면 이 숲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마이너스 이온들이 음이온이라고 그러죠. 음이온들이 우리 몸에 있는 그 활성산소들을 다 이렇게 몸을 붙들고 같이 이제 죽죠. 그래서 몸이 건강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바닥을 통해서 어싱이 되니까 몸 안에 있는 나쁜 기운들이 또 땅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바닥이 모든 우리 모혈관이라는 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발바닥을 자극함으로써 또 이제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아마 숲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프지 않으신 분들도 숲을 자주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자연 생태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여기 두 가지 사례를 제가 들었는데 폐개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닭이 알을 낳기 시작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이게 알이 원래는 하루에 하나씩 나와야 되는데 보통 이틀에 한 일, 3일에 하나씩 이렇게 나오다가 알이 이제 못 낳게 된답니다. 그러면 닭을 한 10일 정도 딱 굶긴대요. 그리고 나서 어릴 때 먹었던 그거를 다시 주면 다시 큰 알들을 낳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알을 낳다가 어느 순간 되면 딱 끊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폐개닭으로 이제 폐기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다 소세지로 가거나 아니면 포장마차 공급하시는 곳에다가 배포한대요. 근데 이분이 윤동혁 저자가 그 폐개닭을 사서 자기가 살고 있는 산에다가 이렇게 풀어놓고 길렀더니 어느 순간 이 부리들도 막 부리부리 색깔이 막 탁 트고 그리고 원래 장닭들은 막 날잖아요. 막 높이 이렇게 높은 데로 막 날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이제 자연 속에서 살면서 건강이 회복돼서 옛날 유전자 속에 있던 그 야생성이 일어난 거죠. 또 한 가지 사례는 그 집돼지하고 멧돼지하고 그 유전자가 똑같답니다. 그런데 살아온 생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형태를 갖고 있는 거죠. 제일 차이가 나는 게 입이 주둥이가 야생 돼지들은 멧돼지는 튀어나와 있고 이 뿔이 2개 나와 있죠. 그런데 집돼지를 야생에다가 산속에다가 이렇게 크게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죠. 1세대를 지나고 그 다음에 2세대를 지나고 3세대가 태어나니까 이빨이 조금 송곳니가 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4세대가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멧돼지처럼 나왔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둥이도 이제 산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막 뿌리를 파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집돼지처럼 있다가는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아마 여기서 튀어나왔겠죠. 그러니까 자연 생태계에 와서 살면서 자기의 본성을 찾아서 건강해지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자연 생태계를 통해서 건강을 찾는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면 좋겠지만 여기 보면 나를 살리는 숲으로 가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좋겠지만 어쨌든 주변에 있는 집안에 있는 나쁜 거를 뿜어내는 것들을 좀 이렇게 제거하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공기순환도 많이 시키시고요. 창문 열어서 공기순환도 좀 시키시고 저희 집은 이제 한 40년 된 아파트라서 나무들이 울창합니다. 저희 집은 4층인데 나무가 한 8층까지 올라가서 이 숲속에 사는 것 같아요. 햇빛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햇빛이 나무 사이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꼭 휴양림에 닿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숲속에 살고 있어서 아마 제가 좀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씩은 또 황토에 되어 있는 매봉산에 가서 맨발로 걷기도 하고 남산을 걷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숲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니까 그리고
돈을 받지 않는데요. 무료로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숲의 가치, 그 다음에 이 환경의 가치를 느껴서 여러분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